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바로 두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단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슈가 있어서요. 첫 번째는 리노공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증권사에서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실적 좀 사상 최대치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검사에서요. 어댑터를 담당하는 어댑터 역할을 담당하는 핀, 소켓, 그리고 소음파, 진단기용 의료기기 부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 부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올해 1분기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이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요. 바로 7월이었습니다. 이때 목표 주가를 올렸었거든요. 여러 가지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한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리노공업 주가가 상향돼서 이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후에 지금 최근 그러니까 오늘 아침 7개월 만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의미 있는 보고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작년 4분기는 비수기지만 올해 1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표 주가를 7개월 만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이제 실적 추정치 변경 이후의 흐름인데 이 리노공업은 실적단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쭉 비슷합니다. 영업이익률이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잣대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도 올해 1분기 600억 원을 처음으로 넘길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요. 보일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분기 매출을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결국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00 거의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60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방 산업에서 5G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의 5G 패키지 누적 가입자가 지금 거의 2억 명을 향해 증가를 하고 있다. 매월 지금 수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퀄컴의 전망치에 따르면 5G 휴대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올해 거의 4억에서 5억 이상 그 출하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핀과 소켓 이 부분을 또 하잖아요. 월별 수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에 작년 월별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봤을 때 올해 1분기 매출이 6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1만 원 기억하실 텐데 이 21만 원까지 사실 수차례 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8년 커버리지 이제 개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그때 목표 주가가 82,000원에서 현재 21만 원까지 크게 좀 올린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선 목표 주가 올릴 때 PER, 주가 수익 비율 이런 부분도 많이 잣대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전방 산업 고객사 중에서요. 대만 파운드리의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5G, 4G 시기에는 PER이 20배 미만이었는데 5G 시기 모멘텀이 붙어버리니까 PER이 높아졌다, 25배 이상으로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PER 비교가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는 비교 좀 불가하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업종에서는 그 PER 잣대를 함께 댈 기업이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시선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 평균의 PER을 찾아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게 주요 결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폼팩터 될 텐데 폼팩터 그리고 인테그리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의료기기 공급업체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PER을 보면은 폼팩터 같은 경우에도 30배 그리고 34배, 61배 이 부분이잖아요. 이 세 업체를 평균했을 때 PER이 49.1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여기에 맞춰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1만 원을 올린 이유는 그 세 업체 평균 PER 수준을 해서 21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출 성장세와 더불어서 글로벌 기업 어느 정도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 주가의 리레이팅 시점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현대해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증권사지 현대해상의 그 실적에 대한 리포트를 아주 자세하게 내놨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 좀 뽑아왔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현대해상이 뭐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도 별도 단기 순이익이 한 88억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거의 90억 원 가까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제 손해율 부분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작년 비교해서 있었고요. 투자 이익률도 약간 낮아졌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왜 단기 손실 이런 부분이 좀 낮게 나왔을지 우선 손해율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3분기에 강남 대규모 사업을 좀 매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평가 자산에 대한 그 투자했던 그런 건물에 대한 일정 부분 손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이익 실현을 최소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인데요. 투자 자산 평가 손실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낮아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작년 4분기 감액 손실 인식이 2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뭐 큰 영향력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우려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올해도 역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익 증가 이런 부분은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호흡기 질환 등의 감소 추세, 뭐 그 호흡기 질환 그 환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손해율에 대해서 지나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올해는 사업 비율 개선만으로도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비율과 뭐 손해율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는데 올해는 이거 사업 비율 개선만으로도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려감 좀 잠재우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거는요. 올해 투자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유지를 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현대해상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과연 앞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도 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유지입니다. 자, 오늘 실적단에서 의미 있는 좀 분석이 나올 수 있는 현대해상과 리노공업 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